나 P는 진리집합으로 P의 여집합 또는 합집합 Q는 Q. 그래서 이거의 부정이니까 이거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지. 괜찮아? 그러면 벤다이어 그래프사 P교 Q여가 돼주는 거고 우리가 차집합 변환 공식을 써주면 P 차집합 Q를 구해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P라는 부등식 조건과 Q라는 부등식 조건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직선일 것 같네요. 그래서 P는 마이너스 3부터 0 칠해져 있는 구간 여기가 P. 다음 Q는 마이너스 1부터 4 됐어요? 자 그러면 P에서 Q를 빼는 거니까 지금 P 영역에서 뭘 날리면 되는 거야? 요 겹치는 이 부분을 날려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사이만 남는 거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왜냐면 여기 뚫려 있었으니까. 얘를 날린다고 해도 마이너스 1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의 부정은 요거를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부정을 써달라 그랬지 얘들아. 진리집합을 써달라고 하지는 않았어. 됐어? 다만 이렇게 해석하는 건 힘드니까 진리집합으로 해석하면 조금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니? 왜? 논리로 해석하고 싶어? 너 왜 끄덕고 그랬어? 지금 봐봐. 차집합이라는 게 여기를 의미하잖아. 그러면 교집합이 다 날아가는 거라고. 그러면 Q에 마이너스 1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Q에 마이너스 1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지금 여기 뚫려 있는데 Q에 마이너스 1 들어가 있어? 그러면 Q에 마이너스 1이 없는데 P랑 Q의 교집합에 마이너스 1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은 남아 있어야죠. P에는 마이너스 1이 있잖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 얘기야. 여기서 얘들아 선생님이 전달하는 한 가지 한 가지의 내용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 그러니까 재윤아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네가 지금 헷갈리잖아. 근데 왜 나는 안 헷갈릴까? 똑똑해서? 아니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거야. 예를 들어볼게. 이거 너무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사람을 죽이면 얘들아 살인죄지. 그러면 개를 죽이면 살인죄야. 네가 법조인이야? 어떻게 알아? 걔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확실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어때? 이제 헷갈리게 해보자. 임산부가 있었어. 너무 잔인한가? 네가 임산부 배를 때려서 아기가 죽었어. 그럼 살인죄야? 살인죄라고 생각해? 내가 알기로는 살인죄 아니야. 이건 낙태죄.
그게 살인죄면 낙태하는 여자들 다 잡아봐야지. 낙태하는 여자들이랑 의사들 다 잡아봐야지.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해? 그 정의를 보고 얘들아 판단을 그냥 하는 거야. 모든 학문이 그래요. 모든 학문이 정의라고 쓰여놓은 것들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근데 그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그럼 얘들아 어떻게 될 것 같아? 학파가 갈려. 이 문장을 A라고 해석하는 학파, B라고 해석하는 학파로 바뀌어.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지금 전달해주는 내용들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차집합이라는 연산은 이 P라는 집합에서야 Q의 교집합 원소를 다 빼버리고 P에만 있는 원소만 갖는 집합이다. 이렇게 전달을 해줬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이 문제인데 P라는 집합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어. 그치? Q라는 집합에는 마이너스 1이 없어. 그럼 이걸 차집합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남을 수밖에 없죠. 네가 배운 대로라면.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헷갈리는 게 있을 때 그 정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이너스 1 안 들어가. 왜? 그냥 내 느낌상 안 들어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누가 설득력을 갖겠어? 근데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차집합을 이거라고 배웠고 지금 여기를 뺐으니까 얘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함. 난 이렇게 해석했어. 만약에 저게 정확히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근거가 정의에 있다라는 얘기. 항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수학은 그리고 얘들아 인간이 다 만든 거잖아. 수학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얘들아 존재하지 않아. 뭐 실수랑 허수를 물어보면 실수는 존재하고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수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데 얘들아? 한번 물어봅시다. 실수가 어디에 존재? 1이 어디에 존재해 얘들아? 얘가 한 개 있으면 이게 1이야? 얘 1, 5만원 1 바꾸자. 그래서 이거 1, 5만원 한 개 1 바꾸자. 똑같은 일이잖아. 1이라는 건 얘들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인간이 만든 개념이야. 점도 얘들아 점이 도대체 뭔데? 내 얼굴에 찍혀 있는 게 점인가? 여기에 내가 이렇게 찍으면 점이야 이게? 니네 아리스토텔레스도 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니네 철학자라고 배웠지 아리스토텔레스. 점이 어디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럼 선은 뭔데? 이게 선이야 얘들아? 이거 분명히 입체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그럼 면은 뭔데? 이게 면이라고 생각해. 면이라는 건 없어 얘들아. 다 만든 거야 인간이 개념을. 전부 다 만든 건데 그거를 나는 정의는 대충 할래 이러면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 수학은 인간이 전부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의한 걸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니네들이 안 배우는 수학 중에 공면기하학이라는 게 있어. 니네들이 배우는 기하는 대부분 유클리드 기하거든. 유클리드 기하에서 말하는 직선은 뭐냐면 점과 점 사이의 최단거리라고 얘기해. 근데 공면기하학은 얘들아 지구를 생각하면 좋을 텐데 지구 겉표면에서 점과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여기지. 직선이 아니야. 그러면 이미 유클리드 기하의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점과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여기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낫지. 우리가 봤을 때는 지구를 뚫고 지나가는 게 더 최단거리잖아. 이 정도로 얘들아 수학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미치도록 정의를 하려고 하는 공부야. 왜냐면 전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단 하나의 한 톨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돼.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만약에 이렇지 않다라 그러면 수학이 4일의 종교랑 뭐가 다르냐? 앞으로 오늘부터 이난이는 돌멩이다. 왜요? 내가 한 말이 곧 진리고 이 얘기랑 뭐가 똑같아 수학이 하는 얘기가. 수학은 이난이가 돌멩이라고 왜 돌멩이인지 증명해야 돼. 그래서 논리상 아무 함자 없지? 맞지? 그러네. 그럼 제 돌멩이 맞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걸 공부할 때 정의가 좀 헷갈린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헷갈린다. 그러면 정의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겁니다. 굉장히 명확해져야 돼. 뭘 할 때는. 뭔가 엉성해서는 안 돼. 자, 근데 뭐 고등학교 수학이기 때문에 조금 엉성할 수밖에 없긴 없는데 그걸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면 그게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 흡연을 한 엄마에서 태어난 아기는 뭐가 안 좋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논문 같은 거 있다고 하잖아. 어떻게 생각해? 이게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본 어린이는 전두엽 발달이 더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민서야,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본 사람은 전두엽 발달이 더디다.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 선생님은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왠 줄 알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밝혀낼 수 있는데, 얘들아? 이걸 밝혀내려면 최초로 실험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한 100명쯤 어린이는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게 하고 100명쯤 어린이는 스마트폰을 절대 못 보게 하는 시. 그리고 나머지 변인 통제도 해야 돼, 사실은. 얘네들을 어디에 가져놓고 다 똑같은 거 먹으면서 다 똑같이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그나마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다 퍼져 있는 애들을 조사해서 어렸을 때 스마트폰 보셨나요? 네. 전두엽 검사하겠습니다. 이 새끼가 원래부터 전두엽이 나빴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얘들아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글을 읽으면 이게 어떻게 조사한 글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니네들 잘 생각해봐. 신문지에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으면 이거 퍼날르는 사람들이 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어떻게 해야지 나올 수 있는 결과인지 굉장히 의문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선동이지 이런 것도. 알겠어 얘들아? 잘 생각해봐. 그게 말이 되는지. 굉장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항상 의문을 가져야 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심해야 되고. 동민이 어른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뭐야? 자기 말이 맞으니까 꼰대처럼 이거 하라는 거 꼰대지. 그런 거잖아. 왜 꼰대가 되는데? 점점 공부를 안 하니까 얘들아 꼰대가 되는 거야. 계속 공부를 하면 꼰대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공부를 할수록 자기가 나는 쥐뿔도 아니고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꼰대가 돼? 니네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의사가 그래도 꽤 전문가 집단 중에 하나지. 저 이렇게 하면 죽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안 좋아지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것 하나도 확답을 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많이 공부할수록 확답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니네가 그 교육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봐봐.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런 게 있으면 다 공부 잘하지 않겠어요, 얘들아? 그런 걸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얘들아 들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 진짜로.
애시당초 없는 얘기. 자, 어쨌든 이 명제가 그런 거 논리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진리집합으로 해석하기. 왜? 이렇게 해석하라고 우리가 집합을 배운 거. 논리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수식적으로. 괜찮아? 그다음 125페이지 23번 20. 이거는 유형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저 유형이 뭔지 한번 봅시다. 19에서 22. 유형이 아니네요. 똑같은 문제구만. 자, 지금 닌자인지 부엉이 얘가 얘기하고 있잖아. 잘 봐.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거 P면 Q이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알겠어? P 화살표 Q 이러지 말고. 다음 중 옳은 것을 O, 옳지 않은 것을 X라고 하세요. 자, 이게 옳다 그랬을 때 이나나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줬어? 얘가 오르려면 진리집합이 어떻게 돼야 돼? 삼지차. You know what I'm saying?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 돼?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지 참이 된다. 이 얘기죠. 괜찮아? 요거를 하고 뭐라는 거야? 자, 그러면 19번 한번 볼게. P가 Q의 부분집합이래. 대답하기도 민망하네요. 맞아요? 20번. P 합집합 Q가 P래. 자, P 합집합 Q가 P야 Q야 민서야? P 합집합 Q. P랑 Q 다 합친 거. 맞아요? 틀려요? 어때? 이렇게 놓고 보니까 별로 안 헷갈리지? 수학은 얘들아 문제를 풀 때 헷갈리면 안 돼. 니네가 풀 때마다 헷갈리면 잘못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히 익히고 문제를 풀어서 확인을 하는 거야. 나 이거 제대로 이해했나? 이렇게 풀어야지. 왜 틀렸지?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러면 멈춰야 돼, 사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풀면. 이러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허비해야 됩니다. 개념을 정의를 정확히 읽으면 얘들아, 익히면 몇 문제 안 풀어봐도 돼. 다 풀려. 한 4-5문제 정도만 풀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정의를 안 익히고 풀면 100문제를 풀어도 헷갈립니다. 이런 거야. 내가 재윤이한테 야, 요 앞에 내가 신호등 설치할 테니까 레인보우 색이면 사람들이 건너게 해. 이러고 갔어. 네가 내려가서 봤더니 색이 막 이상해. 이게 레인보우 색인가? 건너야 되나?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레인보우 색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 건너게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노란색, 파란색이 막 섞여 있다든지 계속 이렇게만 나와서 이게 레인보우인가?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너한테 레인보우 색인데 아주 명확하게 빨주노초 파남보임 이러고 갔다고 해봐. 그러면 네가 파란색, 노란색 섞여 있을 때 보내줄 거야, 안 보내줄 거야? 그거예요. 자, 또 가봅시다. P 교집합 Q가 P래. 교집합 흡수했을 때 작은 거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지. P랑 Q의 공통 범위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거 맞죠? 괜찮아? 안 헷갈려? 그 다음에 P 차집합 Q. P에서 Q랑 공통 부분 빼고 나머지 없잖아. 그치? 공집합.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밑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P면 낙Q이다. 역시 참이 되려면 삼지창 관계여야 돼요. 이 얘기인즉슨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얘들아 선생님이 말했던 5가지 두 집합의 5가지 관계 중에서 포함되지 않고 약간 조금 벗어나 있는 형태예요. 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아? 그리고 이게 얘네 둘 합친 게 전체 집합이에요.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랑 똑같아지면서 P가 포함되지. 괜찮아? 이거 말고는 얘를 만족시키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9번부터 22번까지 풀었는데 23번부터 26번까지 못 푼 사람이 있다면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 아, 당신이야? V로 한 10번만 흔들어 주세요. 왜? 이 사람은 이해는 했어, 얘를. 근데 아무리 해도 얘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된 거지. 안 봤으니까. 이제 봤으니까 괜찮겠어, 얘들아? 요게 또 이런 형태가 있고, 얘들아. 두 개가 합쳐서 전체 집합인 건 맞는데 이렇게 겹쳐질 때도 있어요. 여기 조금 겹쳐질 때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겹쳐지는데. 근데 얘는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Q의 여집합이 여기니까 P가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될 수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5가지 형태가 아닌 게 있다면, 근데 얘는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올 때도 있어요. 요 경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럼 요 경우라고 생각하고 위의 경우라고 생각하고 23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뭐 얘가 당연한 거니까 23번은 참. 자, P 교집합, Q 공집합 맞아요? 맞죠? P 합집합, Q는 P 이건 틀렸네요. 그 다음에 P 차집합, Q는 P 맞잖아요. 마지막이 P 차집합, Q지. 전혀 안 헷갈리죠. 얘네 둘의 관계를 아니까. 괜찮아? 왜?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내냐고? 그렇죠. 처음에 생각해내면 똑똑한 사람인 거지. 근데 얘들아, 우리나라 수학은 어떤 느낌이냐면 너희들 막 이렇게 퀴즈 있는 책 알지? 퀴즈 나오는 책. 뒤에 답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 퀴즈 책을 주면서 답까지 다 주는 거야. 그리고 이 퀴즈를 시험에 낼 테니까 이거 읽어와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얘들아, 니네들의 수학 능력이랑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 1등급까지 가도 니네들 수학 능력이랑 별로 큰. 그래, 요새 조금 어려워졌으니까 1, 2등급 사이에서 조금 수학 능력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 봐줘도 2등급까지는 얘네 수학 능력이랑 별로 상관없어. 얘네들이 얼마나 이 내용을 열심히 받느냐의 싸움이야. 니네가 새롭게 생각해야 될 건 거의 없어.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거든. 결과는. 괜찮아? 그 다음 127페이지 한번 보자. 니네가 공부를 좀 하긴 했구만 제분들이. 뭐였지? 아 여기 127. 127에 4, 6번, 4번, 6번. 자 계속 삼지창 문제 하고 있는 거예요. 삼지창을 통해서 얘들아, 삼지창이 된다는 건 결국 부분집합 관계라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풀어달라는 얘기고, not Q이면 P일 때가 참이면 항상 옳은 것을 구해달래. 자, 이거 이렇게 되니까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됐어? 그러면 얘들아, 여집합이 뭐에 포함된다? 아까도 나왔잖아. 그러면 이 두 관계야. 이나나, 네가 아는 대표적인 이 관계가 뭐가 있어? 서로 소인데 꽉 차 있는 거 없어? 무리수, 유리수가 이 관계죠. 실수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 유리수, 무리수. 그 다음 허수랑 실수도 복소수 안에서 저 관계지. 자,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맞죠? 그 다음에 겹치는 관계도 한번 보자. 겹쳤는데 전체가 되는 거야.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둘 다 되네 이거. 그러니까 포함되는 쪽에 여집합이 있으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더 작은 집합의 여집합이 있으면 이것도 되네. 그러면 동민아,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둘 다 돼? 둘 다 돼. 민서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둘 다 돼? 아, 딴 거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는 게 Q의 여집합이 여기니까 P에 포함되지. 얘도 같으니까. Q의 여집합이 여기니까 P에 포함되지. 그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둘 다 돼? 위에 거야, 이 PQ의 관계가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둘 다 돼? 아래 거입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얘네 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P합 집합 Q가 전체 집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치? 둘 다 P합 집합 Q가 전체 집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위에 거는 P교집합 Q가 공집합이라는 특징이 더 추가돼 있어. 그러니까 더 범위가 좁은 상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얘는 정사각형이라면 얘는 직사각형 관계라면 그렇잖아. 직사각형에서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것까지 추가돼야지 정사각형이 되잖아. 그러니까 P합 집합 Q가 같은 관계에서 얘까지 추가돼야지 얘가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 된다라고 하면 둘 다 돼. 자, 이런 거야. 네 변이 각이 다 90도인 사각형 뭐야? 어? 네 변의 각이 다 90도인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라고 해야지. 네 변의 각이 다 90도라는 것만으로 정사각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지. 맞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성립한다 그래서 둘 다 된다 그러든지 위에 거라 그러면 왜곡이 되는 거야. 무조건 아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 근데 얘들아 이게 좀 나는 논리적으로 안 헷갈리거든 이게. 근데 이게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 같다는 느낌도 들어. 좀 헷갈리지. 근데 이거랑 똑같아. 네 변의 각이 90도인 게 뭐예요? 사각형이 뭐예요? 직사각형이라는 거 인정해?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 게 뭐예요? 직사각형. 이렇게 대답해야지 맞는다는 얘기다. 이해돼? 그러니까 P합 집합 Q가 전체 집합이라는 요 집합이 있다라면 얘네 둘이 원소로 들어가잖아. 근데 거기에 P교집합 Q가 공집합인 것까지 추가가 된다 그러면 얘만 들어가.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1번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2번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2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비슷한 예시를 들어주자면 이게 예시가 들기가 좀 힘들다. 내가 재윤이 보고 야 재윤아 너 얼굴은 잘생겼다 이랬어. 그러면 민수야 얘는 옷을 잘 입어 못 입어? 모르지. 나 얼굴만 잘생겼다 그러니까 얼굴 이외에 나머지 거는 네가 어떤지는 알 수 없는 거지. 그건 다 왜곡이지. 판단하는. 얘도 마찬가지.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 얘인 거지. 얘네 둘 다 된다는 것까지는 확정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이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근데 봐봐.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면 이게 답이 되는 거랑 이게 답이 되는 걸 같이 넣어놨을 거고 쉬운 문제라면 얘만 된다라고 돼 있을 거야. 한번 봅시다. Let's go. 다음 중 항상 옳은 거. 1번. P가 Q에 포함된다. 이거는 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여기서는. 2번.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1번도 되고 2번도 되는 상황이지 지금. 이제 일단 세모로 해놔볼게. 3번.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다. 자,
얘랑 둘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걸리죠. 이 문제는 정확하게 선생님이 의도한 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논리적으로 이것까지 해석할 수 있어? 이거. 괜찮아? 근데 불행하게도 3번은 틀렸어요. 선생님이 얘기한 이유 때문에. 요 기호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P 차집합 Q는 공집합이다. 위에 것도 안 되고 아래 것도 안 되네요. 틀렸어요. 5번은 Q 차집합 P는 Q다. 이거 두 개씩 냈네. 3번, 5번은. 그러니까 만약에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번, 5번, 둘 다 되는데 이거 뭐지? 문제가 틀린 건가? 이러면서 되게 괴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얘도 얘까지 상정하고, 얘 윗모양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니? 좀 어렵네. 어쨌든 요 두 개를 얘가 직사각형, 얘가 정사각형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 얘기한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래, 뭐 특집으로 선생님이 좀 해줄게. 이거 잠깐 지울게.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야.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이제 질문한다. 이나나 얘야 얘야. 그렇죠. 아래 거죠. P가 Q의 부분집합. 같구나. 이거는 확대 왜곡이라는 거 알겠어요, 얘들아? 겁나 왜곡입니다. 전혀 맞지 않아. 완전 틀린 얘기야. 내가 재윤이 얼굴 겁나 잘생겼음. 야, 그럼 키 크고 완전 몸매도 좋고 개똑똑하겠네.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알겠어? 응. 나중에 또 걸리면 얘기해 드릴게요. 육 6번. 이게 그래서 말싸움이 논리 싸움으로 가면 더 짜증나집니다. 내가 겁나 내용은 다 맞거든. 근데 논리 구조상 오류가 생겨 막 이런 걸로 공격할 수가 있어 상대방. 이런 거. 내용은 뭐 그럭저럭 한 맞는 얘기인데 너 이거 왜곡임? 막 이러면 또. 자, 6번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얘들아. 1번부터 보자. 삼지창을 적용해 볼게. R이 P의 부분집합이다. 2번. R이 Q의 부분집합이다. 3번.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됐어? 그럼 그림 보기 놀이니까 한번 가볼게요. R이 P의 부분집합이다. 민서야 마저 틀려. R이 P에 들어가 안 보이냐 이거 아닌가? 알았어. 더 크게 그려. 이게 너무 안 진하네. 생각을 다 해가고 있구나. 뭐야 이제? R이 P의 부분집합 맞아요? R이 Q의 부분집합 맞아요? 요거는 얘들아 좀 보기가 짜증날 수 있지. 여집합이 많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 또 여집합을 씌우면 돼. 그러면 드모르간이 되는데 P 되고 이거 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R이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R이 P의 부분집합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위에 1번이랑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1번, 3번 중에 고른 사람이 있다면 유유. 됐어? 괜찮아? 이런 것도 좀, 아, 이거 안 틀렸구나. 자, 그러면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28페이지네요. 8번, 10번. 자, 부등식이 있으니까 수직선에서 살피면 되는데 요거면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어. 그러면 x는 k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동민아 이 범위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뭐뭐면 뭐뭐다. 그렇지. 뭐뭐 twice 뭐뭐면 뭐뭐지. 왜? 지우면 지우. 죄송해요. 집에 가고 싶어서 무리수를 붙였습니다. P면 Q이다 해서 삼지창이면 누가 작아? P가 작잖아요. 그러면 이거면 이거다니까 얘가 더 작을 거 아니야. 얘가 크죠? 그럼 얘를 포함해야 되지. 그럼 K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K 이상이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를 포함하잖아. 검정을. 괜찮아? 그러면 이제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랑 부등식 때 많이 풀었는데 이제 집합이랑 명제를 배운 관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이거 성립하는 건 괜찮아? 그러면 여기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돼? 안 헷갈려? 저는 나도 안 헷갈리네. 등호 들어가도 포함한다. 아무 지장 없죠? 이게 집합과 명제를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논리랑 기본 세팅부터 배우는 거야. 수학에 있어서.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연산을 가르쳐줘야지 얘네가 이해를 하지. 기술만 가르쳐주고 논리가 없으니까 항상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괜찮아? 구했네. 그 다음 10번? 10번은 뭐 똑같네요. 똑같은 문제야. 포함시키는 문제. 자, P 조건 얘 먼저 그려놔야겠다. 그 다음에 Q 조건 그럼 얘는 뭐 표시하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대충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참이 돼야 된대. P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된대. 그럼 이 관계 Q가 더 큰 관계여야 돼. 너무 작게 그렸다. 그렇죠? 응. 이 관계. 그래서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B가. 자, 그럼 이거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푼다? x 빼기 2가 k보단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k보단 크거나 같다. 다 2씩 더해주면 x는 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k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포함되는 거겠지. 괜찮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지? 이나나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이쪽은 안 헷갈려? 맞습니다. 됐어요? 오늘 선생님이 수업을 하나 더 했어요. 고3들 보강하는.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수업이에요. 힘들 것 같아? 살짝. 이제 문제는 다다음 주인데, 다다음 주에 선생님 수업 5개씩 6일 해야 될 텐데. 니네가 좀 지겹긴 하겠다. 그치? 영어 뭐가 더 짜증날 것 같아, 동민아? 네. 영어랑 수학 중에서. 아, 영어? 민서는 영어 왜 싫어? 저요? 영어 좋아? 아니요. 선생님은 영어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단어를 외우는 것 때문이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는 걸 좋아하긴 했어. 요새도 그런 단어장이 있을 텐데 이 라틴어 어원을 따지는 거지. 이 젝트가 가다라는 뜻이 있거든. 인젝트 안으로 간다는 뜻이잖아. 주사하다는 뜻이죠. 리젝트 뒤에서 가다, 거절하다. 근데 뒤에서 가는 게 거절이랑 뭔 상관이야? 그냥 거절하다는 뜻이지. 프로젝트 계획하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영어 공부 중에서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수거 외우냐? 열심히 외워. Be interested. 그 다음 뭐야? 이런 게 수거잖아. 선생님도 수거를 열심히 안 외웠어. 왜냐하면 별로 안 중요하잖아, 해석하는 거. 인터레스트가 무슨 뜻이지만 알면 해석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 얘들아. 근데 얘들아, 이 수거가 뭘 알려주는 줄 알아?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알려줘. 얘 자동사잖아. 목적어가 안 오니까 인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중에 영어로 말하려고 생각했을 때 수거로 안 해오잖아. 갸우뚱거릴 때가 굉장히 많을 거야. 이러면서 물론 원어민은 그대로 알아듣겠지만 뭐 인을 빼든 뭐든지 저게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짜증나. 그래서 수거 외울 때 좀 짜증나더라도 그냥 통째로 외워. 니네 잘 생각해봐. 간다, 갑니다, 가요. 근데 세 개만 따져보자. 이거 느낌 다 다르지. 외국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너 뭐라고 설명해 줄 거야? 어쨌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거야? 원어는 얘들아 외우는 거야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 그리고 내가 얘들아 독일어 얘기해줬냐?
프랑스랑 독일어는 성이 있는 거 알아서? 남성, 중성, 여성이 있거든. 나흐트가 밤이거든. 밤이 무슨 성일 것 같아? 겁나 개뿔 뜯어먹는 소리 같지 않냐? 얘 여성이야 얘들아. 밤은. 그래서 굿이 붙을 때 이렇게 붙습니다. 굿토나우트, 굿나잇. 근데 탁 이거는 낮이거든. 낮은 성이 뭘 것 같아? 밤은 여성이니까 낮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굿텐탁이야. 들어봤지? 이게 성마다 다 달라. 이걸 겪고 나면 진짜 영어 짱짱 영어 짱 막 이러면서 영어 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는지 10분 이해할 수 있어. 무조건 이해합니다. 진짜 나 그래서 독일어 선생님이 자꾸 공부하다 보면 감이 온대. 안 옴. 중성만 없었어도 감이 왔을 텐데 중성 때문에 안 와. 너 코끼리가 남성일 것 같아, 여성일 것 같아, 중성일 것 같아? 남성이야. 고양이는 여성입니다. 아, 크니까 남성, 고양이는 여성. 그러면 배가 뭐일 것 같아? 타는 배. 여성이에요. 감 안 오지? 전 진짜 겁나 안 오. 아무리 공부해도 난 안 오더라. 나는 전생에 독일인은 아니었나 봐. 자, 누나들 공부하기 싫을까봐 그냥 잡담 좀 해줬어요. 알겠지, 민서야? 그거에 비하면 영어는 진짜 땡큐죠. 그냥 땡큐라고 생각하고 외우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워, 그냥. 독일어, 프랑스어는 얘들아 찢어졌다 붙었다 찢어졌다 붙었단 말이에요. 한 단어가 문장 안에서 찢어져. 진짜요. 예를 들자면 영어로 치자면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해봐. 인포메이션이 뭘 만나면 인이랑 포메이션이 찢어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막 이런 게 있어. 이거 왜 찢어져요? 모르. 언어가 뭐 이유가 뭐가 있는데 그냥 찢어지. 진짜로. 정말 어려워 그래서 공부하다가 되게 짜증나. 자, 129페이지 6번 보면 되지? 10번 했나? 10번 했나?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K는 5보다 작거나 같고 K는 4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나오네. 괜찮아 얘들아?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줘야 된다. 자, 동시에 만족해줘야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4보다 작거나 같고랑 5보다 작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개념이 자, 이제 선생님이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민서야, 이 두 조건의 진리집합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해? 합집합이라고 생각해?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한다. 교집합, 합집합. 그렇죠. 이거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민서가 교집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집합을 배우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민서가 예를 들어서 내 남친은 얼굴은 차은우여야 되고 키는 180이 넘어야 돼 이랬을 때 180 넘고 얼굴 차은우 아닌 남자 탈락. 맞지? 얼굴 차오는데 키 160 탈락인 거잖아. 교집합이라는 얘기잖아.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6번 발레
이거는 나중에 발레 집합 설명을 했을 때 조금 더 보완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xy가 무리수면 x 플러스 y가 무리수다. 이거의 발레를 보여달래. 그러면 둘 다 무리수인데 더했을 때 무리수가 안 되네. 안 되면 되는데 선생님 생각나는 게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애예요. 그럼 둘 다 무리수죠. 더하면 0이잖아. 유리수야 0은 얘들아. 4번이네요. 그걸 묻는 겁니다. 이 명제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가 발레죠. 그 다음 130쪽에 7번 13번 자, P합 집합 Q는 Q래. 그럼 Q 안에 P가 있다 이 얘기인 거고 이게 P합 집합 Q가 Q일 때 알 수 있는 형태. 괜찮아? 그 다음에 Q 교집합 R은 공집합이래. Q랑 R은 서로란 얘기죠.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됐어? 이렇게 이제 서로의 관계를 형성을 하면 다 찾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1번 P가 Q의 부분집합이래. P가 Q의 부분집합 맞잖아. 그치? P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래. P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 맞잖아. 전체집합 그려줘? P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 맞죠? 그 다음 3번 Q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맞죠? 이렇게 찾아주면 돼. R은 P의 부분집합이래. R은 P의 부분집합이다. 틀렸네요. 4번 드디어 4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13번은 뭐 거의 똑같은 P면 Q이다 문제인데 이건 좀 나중에 풀고 진도를 좀 나가자. 사실 얘들아 이 뒤에 니네들이 명제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낑겨 있거든. 선생님이 그걸 일단 뺐어. 근데 좀 고민이긴 하네. 근데 그 부분은 시험엔 반드시 나옵니다.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초반에 갖고 갈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근데 넣으면 좀 니네들이 힘들어하긴 할 겁니다. 근데 저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얘들아 합성 명제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이 조건문으로 돌아왔어. P면 Q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역대우고 옛날엔 2도 있었는데 지금은 역대우만 배우고 하나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걸 배웁니다. 가보자. 역이라는 거는 이거야. P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가정이란 결론이 순서가 바뀌는 거. 이거를 역명제라고 합니다. 또 대응명제는 순서도 바뀌고 전부 낫이 붙는 거야. 이게 대응명제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옛날에 인버스, 리버스, 컨트라버스 원래 그 영어로는 라임이 맞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라임이 안 나와요. 알겠어? 그래서 민서면 안양고 학생이다.
얘의 영명제는 뭐야? 안양고 학생이면 민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배우 명제는 안양고 학생이 아니면 민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게 여기랑 배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논리적 동치라고 얘기해. 똑같은 얘기라고.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이게 P와 Q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이거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거 해석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 벤 다이어그램 해주라고. 벤 다이어그램에 드모르가 똑같은 데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는 무조건 참이에요. 논리적 동치라는 거야. 요 사실을 좀 이해해달라. 요게 핵심 내용이고. 자,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으로 갈게 얘들아. 이거를 언어로 배우면 되게 어려운데 언어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토끼는 동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뭔 쌉소리예요 선생님. 동물은 토끼이기 위한 이게 해석이라서 좀 우리나라 말로는 안 맞지. 필요 조건입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얘들아. 자, P면 Q이다 해서 이게 참이면 누가 작아? P가 작지. 작은 집합이 충분 조건이니 큰 집합이 필요 조건이니. 괜찮아? 이렇게도 외워. 주충합필 사자성어입니다. 화살표를 주면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으면 필요 조건이라고. 외웠어요? 주충합필. 자, 토끼라는 애가 동물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토끼가 주어면 토끼는 무슨 조건인 거야? 충분 조건이죠. 여기 해석 체인 이상한 여기 뭐 이기 위한 이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 동물 집합은 토끼보다 큰 집합이잖아. 동물 집합이 주어면 필요 조건이죠. 괜찮습니까? 자, 1, 2,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Q이면 P는 P이면 Q에 뭐다? 순서 바뀌었으니까 여기다. 자, 낙 Q이면 낙 P는 P이면 Q이다에 뭐다? 배우다. 순서도 바뀌고 둘 다 부정이니까. 자, 그러면 3번은 순서만 바뀌었어. 부정되면서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만 바뀌었죠? 그러니까 영명제다. 괜찮니?
25번 풀어보세요. 자, 가봅시다. 선생님 그림 재탕. 너무해? 아, 그래 민서가 눈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평행사변형 집합이 있고 직사각형 집합이 평행사변형 안에 포함되죠. 몰랐어? 그러니까 니네가 집합으로 이걸 안 배우니까 이 관계가 헷갈리는 거야 지금. 아, 왜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에 포함되냐고? 아니요. 자, 그러면 P면 Q이다.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 다음에 2번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니? 필요 조건. 큰 집합이 필요 조건이다 이 얘기야. 괜찮아? 민서? P가 평행사변형이 크잖아. P가 평행사변형이래.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개념 48번 3단 논법. 여기 지우고. 자, 3단 논법은 간단히 얘기해서 이겁니다.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러면 P면 뭐이다? R이다. 이게 3단 논법입니다. 민서는 학생이다. 학생은 공부만 해야 된다. 따라서 민서는 공부만 해야 된다. 왜 인정할 수 없어? 저도 행복추구병이 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 그리고 논리관계상 당연하죠. P가 Q에 포함된대. Q는 R에 포함된대. 근데 P가 R에 안 포함될 수가 있을까? 이게 3단 논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번 풀면 네모 안에 뭐 들어가야 된다? Q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니. 자, 설명을 많이 못 해줘가지고 좀 문제 풀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134페이지까지 숙제 내드릴게요. 뒤에 유형 문제는 선생님이 좀 같이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안 돼 있는 건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데이 2 낼 사람 있나? 인서 데이 2 내야 돼? 좀 나왔어? 많이 나왔어? 보여줄 수 있어. 별표 치면 해.